과거 오클라호마에서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메이스 카운티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캠프 스콧은 1928년부터 많은 걸스카우트가 캠핑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었고 숲이 울창했기에 체험을 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1977년 4월, 캠프 스콧에서 소소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캠프 직원의 개인 소지품과 식료품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캠프 한 곳에서 3명을 먼 곳으로 보내겠다. 직원의 텐트 안에 놓여있던 도넛 상자에서 도넛이 아닌 이러한 메모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 메모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의 생각처럼 장난이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로부터 2달 후 우려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6월 12일 140명의 걸스카우트들이 캠프 스콧에 도착했습니다. 무척이나 큰 캠프장은 10군데로 나뉘어져 있었고 캠핑장마다 총 8개의 텐트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한 군데는 직원이 머물렀습니다. 키오와 캠핑장에는 27명이 있었고 7개의 텐트에 4명씩 나뉘어 들어갔지만 텐트 8번에는 한 사람이 부족해 로리, 도리스, 미셸 3명이 머물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던 텐트 8번은 샤워 시설로 가려져 유일하게 직원의 텐트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놓인 텐트였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식사를 하고 있는데 7시쯤부터 폭풍이 불기 시작했고 다들 각자의 텐트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획표에는 비가 올 때 할 만한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에 편지를 쓰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저희도 수련회 같은 곳에 가면 가족들에게 편지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들 각자의 텐트에서 가족들에게 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사람은 잠들기 전까지 수다도 떨고 장난을 치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전 6시가 됐을 때 직원이 씻기 위해 샤워장으로 갔다가 버려진 것 같은 침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어쩐지 이상하게 생각되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았습니다. 침낭을 확인한 직원은 사무실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침낭이 발견된 곳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2개의 침낭을 더 발견했습니다. 캠프장의 직원들은 새벽에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새벽 1시 30분경 직원들은 큰 개구리가 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고 나무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곳에 플래시라이트를 비추자 그 불빛은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직원이 플래시라이트를 끄자 다시 그 불빛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텐트 7번에서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깼답니다. 이들은 파로 텐트가 있는 지역에서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대로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직원도 어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은 걸스카웃은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그들의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일이 생겨 데리러 와야 한다는 이야기만 직원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현장은 보존되지 못했기에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지만 침낭은 곧바로 보호됐습니다. 텐트 안에서 캠프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문이 찍힌 손전등, 검은 덕트 테이프, 긴 검은 머리카락, 쇠지뢰 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자를 추려냈습니다. 처음에 용의자는 캠프장 근처에 있던 목장 주인 잭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덕트 테이프와 현장에 있던 밧줄과 동일한 밧줄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잭은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했으며 알리바이 또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34살의 진 르로이하트. 그는 1973년 감옥에서 탈옥한 전적이 있던 자로 동일한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 그의 어머니가 캠프 스콧에서
1마일 주변에 살고 있었기에 지역을 잘 아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도 감옥에서 탈출한 상태였기에 그를 찾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났을 때 사냥꾼들이 사람이 산 듯한 흔적들이 보이는 동굴을 발견합니다. 동굴 안에서 경찰은 캠프장 직원의 물품인 선글라스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부츠 발자국과 비슷해 보이는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을 찾아내는데 동굴 벽에서 범인은 여기 있었습니다. 바이바이 바보 77년 6월 17일 이라는 메모를 발견합니다. 체로키인들의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그곳에 하트가 등록이 되어 있었고 한 정보원에 의해 그가 현재 다른 체로키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경찰이 그를 찾아가 사건에 대해 질문하지만 하트는 당신은 절대 나를 잡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 뒤 그들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그의 지지자들은 화를 내었고 경찰들은 그가 사는 집에서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색을 하는데 캠프장 직원이 없어졌다 했던 물건을 그의 집에서 찾아냈습니다. 하트는 그것은 자신에게 없던 것으로 경찰들이 심어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감옥에 남아있던 그의 물건 중에 하나를 심어둔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좀 과격했나 봅니다. 세 사람의 부모님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할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텐트에 남은 발자국은 하트의 것보다 작았으며 손전등의 지문이 하트의 것이 아니었고 세 사람에게서 채취한 것들은 확실하다고 하기엔 불분명했습니다. 또 머리카락이 하트의 것이라고 했지만 그의 머리카락처럼 보일 뿐이기에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가 심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주장도 함께 나왔고 배심원들은 6시간의 심의 끝에 무죄라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전 탈옥과 범행들로 곧바로 교도소로 보내졌고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한 뒤 심장마비가 와 생을 마감했습니다. 1989년 제럴드 멜리라는 목사가 경찰에 연락하여 캠프 스콧의 사건에 4사람이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제보했습니다. 멜리 목사는 자신이 4명의 남자들과 함께 캠프 스콧에 갔으며 침낭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런 그에게 거짓말 테스트기와 최면을 사용하여 질문을 똑같이 했을 때 모두 같은 대답을 합니다. 관련인들의 이름을 경찰에 전했고 목사가 말한 4명을 조사하지만 사건과 그들을 연결시킬 만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베갯잎에서 발견됐던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의 DNA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여성의 DNA는 3사람 중 1명의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 있었던 범인의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경찰은 다시 검사를 했지만 불행히도 수십 년이 지난 샘플은 더 이상 검사를 할 만큼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캠프장은 사건이 있은 뒤 폐쇄됩니다. 캠프장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지만 그곳의 피크닉 테이블과 여러 목재 텐트 등은 잡초에 덮여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소리가 들렸지만 대충 둘러보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다시 잠들었다는 부분은 다시 봐도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둘러보고 텐트도 확인했었더라면. 부모님들이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소송을 걸었지만 승리를 거머쥔 것은 캠프였습니다. 7번 텐트에 있었던 그들은 또래였기에 무얼 해야 하나 상황 판단이 되질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감옥에 있던 수감자가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고백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들을 사건과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트가 진범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손전등의 지문도 작은 발자국도 하트가 아닌 다른 공범의 것일 거라 추측한다 합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관심받고 있으며 미스터리 사건으로 회자되는 캠프 스콧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